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평론가님 오시면 항상 여쭤보는 것, 네. 코스피 현황 어떻습니까? 예.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장 초반 크게 올랐었는데 그 상승분을 조금 반납을 했어도 그래도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는 한 1% 넘게 지금 이제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분위기는 나쁘지 않고 역시나 그 중심에는 반도체 업종이 또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밤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2% 넘게 2.27% 오르면서 이런 기술주에 대한 훈풍이 뉴욕 시장에서 이제 전해졌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코스피 시장, 특히 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그런 거죠.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부분과 그다음에 12월 달에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런 기술주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렇게 코스피 강세가 지속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막 올라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왜 내가 갖고 있는 것만 안 오를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겠죠. 일단 지금의 시장에 대한 주도주가 무엇이냐, 이거를 들고 있느냐 아니면은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의 수익률이 이제 편차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분들은 수익률이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고, 이제 그 이외의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익률이 그렇게 기대가만큼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에서 시총 순위로 본다 그러면 5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대 기업은 뻔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삼성, SK, 그다음에 LG,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HD 현대. 그러니까 딱 섹터를 보면은 반도체와 관련된 게 삼성과 SK하이닉스잖아요. 네. SK 그룹이죠. 그다음에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다음에 또 HD 현대 같은 경우는 조선. LG 같은 경우는 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지금 주도주예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총 상위를 본다 그러면 주도주들을 지금 현재 기술의 트렌드를 받고 있는 것들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런 주도주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굉장히 좀 실망감이 굉장히 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보니까 이런 시총 5대 그룹 같은 경우에는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한 게 전체 시총의 5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넘어가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두 개만 놓고 봐도 지금 거의 한 38%, 약 한 40% 돼요, 시총에. 그러니까 영향력이 상당한 거죠.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뜻이고, 내가 이걸 안 들고 있으면 당연히 수익률은 그렇게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를 투자했습니다. 그럼 대부분 물어보죠. 언제 들어가셨어요? 얼마에 들어갔냐고. 얼마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5만 원대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이게 성공하셨네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쏠림 현상이 심하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분이 있고 못 느끼시는 분들도 상당하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뉴욕 증시의 지수에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 현재 뭐 연방 그 셧다운이 종료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쪽은 어떤 상황인 겁니까?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이제 셧다운에 대한 종료 기대감이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느껴지면서 뉴욕 시장도 크게 이제 올랐던 부분이 있겠고요. 지금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에요. 지금 이제 시장을 영향을 주고 있는 거는 셧다운 종료, 그다음에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과연 12월 달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게 또 시장이 되게 관심사인데, 역시나 이제는 지금 고용 지표를 이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고용 지표가 두 개가 나왔었죠. 첫 번째가 ADP에서 나왔던, 그러니까 여기 그 고용 지표를 봤더니 생각보다 고용이 잘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자리 같은 경우 한 4만 건 이상이 사실상 고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봤을 때 고용 호조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은 경제가 나쁘지 않네. 그러면 금리 인하는
없다. 아예 동결로 갈 거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던 또 새로운 어떤 민간 고용 지표인데 여기서 나왔던 거는 해고 건수였는데 해고 건수가 15만 건이 넘어갔다. 이건 좀 악재죠. 그런데 오히려 주식 시장에는 이게 더 훈풍입니다. 왜? 고용이 지표가 나쁘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뭐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고용 지표가 나와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과연 이제 고용 지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연준의 이제 판단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지금의 분위기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는 뭐 지금 상황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그게 아마 주식시장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제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의 주식은 이제 커플링 현상이 더더욱 심해졌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고용 지표, 그다음에 금리가 어떻게 따라가는지 요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래서 미국의 금리 상황을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코스피가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분분한 것 같아요. 누구는 뭐 4,500선이라고 하고 또 누구는 7,500까지 오를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분석하세요? 주식의 고수들은요, 증권사 리포트 믿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참고를 할 뿐이지 이거를 100% 믿어갖고 야, 옷 7,000선 간대. 그래서 무조건 투자해야 돼.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용으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각 증권사마다 실제 이제는 목표 주가는 다 다릅니다. 뭐 어떤 증권사 같은 경우는 내년에 7,500선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온 반면 아니다, 한 4,500선까지는 그래도 볼 수 있다. 이런 게 편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편차가 심한 이유가 이런 그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거시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첫 번째 달라져요. 어떤 분들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주식 시장에 대한 훈풍이 불면서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한 AI 거품이 아니다라는 또 애널리스트의 판단이 있다 그러면 더더욱더 목표 지수를 더 높게 잡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널리스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이런 목표 주가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애널리스트는 보수적이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는 굉장히 긍정적인 낙관적이신 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맞다 틀리다의 영역은 아니고요. 항상 참고 영역으로만 이제 보시는 거고 결국에는 본인이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초 체력이라고 얘기하는 이 펀더멘탈. 지금의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좋은 건 역시나 반도체 섹터거든요. 그럼 본인이 판단했을 때 반도체 섹터는 내년에도 우호적인 환경이 열릴 거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거고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직접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하신 분들은 그냥 ETF, 뭐 반도체 관련된 ETF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EMP라고 있어요. 그 ETF를 또 한 바구니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 EMP 펀드도 요즘에 또 수익률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최근 특히나 일주일 사이에 1조 2천억 원 가까이 신용대출이 늘어났다. 네. 뭐 B2의 영향일 수도 있고 뭐 주담대 때문일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점을 갖고 계세요? 위험하죠. 저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분위기가 아무리 좋아도 일단 한순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이런 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많이 느끼십니다.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간다 그러면 비투하신 분들은 반대 매매가 이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신용거래를 통해서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일단은 증거금이 부족하면 반대 매매 들어올 거고 그럼 청산 당하게 될 거고 그러면 고스란히 이제 투자 금액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비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 5대 은행의 이런 그 신용대출을 봤더니 이게 7일 기준
그리고 이제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해서 그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본 거예요. 이때 신용 대출이 일주일 사이에 1조 2천억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럼 가장 궁금한 게 1조 2천억 원이 증가됐으면 신용 대출이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또 섹터를 한번 나눠볼 수 있겠죠? 그럼 신용 대출 중에서 뭐가 또 많아졌냐 봤더니 대부분이 마통이에요. 이 마통이 1조 한 600억 원 정도가 이 신용 대출에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마통 언제든지 뺏었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 그러면 이 금액을 어디다 썼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아이러니하게도 시기상 딱 이제는 주가가 빠졌을 때랑 좀 겹쳐요. 오히려 빠졌다. 그럼 뭐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저가 매수 들어갔다. 이렇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레버리지를 끌어당겨 와서 지금 좀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주가가 빠졌을 때 들어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지금 느껴지다 보니까 저는 사실 좋은 현상은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통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 보수주의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주식 투자나 아니면 위험 자산에 대한 거는 이제 여윳돈 가지고 한다. 뭐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뭐 성향마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이제는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빚을 내서 들어가는 거 좀 위험하지 않나. 신용거래 융자잔고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넘은 상태다 보니까 저는 조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자기 전에 항상 부부끼리는 소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물어보세요. 일단 주식 투자하고 있냐? 그럼 무슨 자금 갖고 투자하고 있냐? 자금 출처 물어보시고 이게 비투다 그러면 한 번쯤은 좀 말려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편 주식 시장도 이제 4천선 넘어갔고 그리고 수출도 역대 최고의 행진 벌이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정작 서민들 그러니까 국민들은 사실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 경제가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우리 자식한테 해주고 싶은 말들이 참 많을 겁니다. 건강했으면 좋겠죠. 우리 경제도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식이 만약에 편식한다 그러면 뜯어 말리겠죠. 우리 경제가 지금 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떤 편식이냐? 이제 수출도요 쏠림 현상이 많아집니다. 그 무슨 얘기냐? 반도체만 잘 나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만 굉장히 잘 나오면서 수출에 이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의 이제 올해 3분기 산업별 수출 증감률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전기전자, 그다음에 운송 장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호조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식이 좀 일어난 거죠.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크게 일어나면서 잘 되는 것만 잘 나가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출에 대해서 반도체 빼면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조금 우려스럽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런 쏠림 현상을 좀 막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체감적으로 좀 나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지금의 우리 경제를 본다 그러면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수출마저도 쏠림 현상, 그다음에 주식도 마찬가지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관련된 주식만 잘 나가는 쏠림 현상. 그래서 지금 아마 시간이 갈수록 더더욱더 양극화 현상은 더더욱더 심해질 수 있어서 이런 점도 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많이들 이제 언론 통해서 들었을 텐데 현재 그러니까 10월과 11월 달에 이제는 주식으로 볼게요. 어느 종목이 더 많이 올렸냐 본다 그러면 이게 올린 종목보다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쏠림 현상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실제 비중을 봤더니 한 4할 정도 돼요. 이제 오른 종목이 한 37% 정도는 전체 시장에서 한 올랐고요. 나머지 한 57%, 58%는 종목 수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떨어진 종목이 더 많습니다. 이것도 쏠림 현상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편중 현상이 심해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체감이 잘 안 되고 이런 점들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저는 왜 환율이 이렇게 오를까? 결국에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시장 참여자분들이. 누군가는 사실 달러 안 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달러에 대해서 갖고만 있고 계속 사기만 하고 달러에 대한 강세가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고 환율은 높아지는 거고 불안 심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 경제에 대한 이런 펀더멘탈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어나는 환율 급등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고 이런 점들이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뭐 장기적인 부양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한미가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하고 팩트 시트를 결과적으로 내야 될 텐데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팩트시트 많이 얘기를 하는데 팩트시트는 그냥 이겁니다. 뭐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기업에서라든지 뭐든 간에
한마디로 협약된 내용을 몇 가지 이제 문서로 이거를 요약본으로 남기는 걸 우리가 팩트시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한미 관세에 대한 팩트시트, 한미 간에 나눴던 이 관세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요약본이거든요. 문서로 남기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팩트시트가 지금 안 나온다는 얘기는 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정리가 안 됐을까라고 유추해 본다 그러면 뭐 관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에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지만 안보 측면에서의 아마 이런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안보는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어디에서 만드느냐는 거죠.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 건조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미국에서는 필리조선소, 그러니까 하나오션이 가지고 있는 미국 내에 있는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국내에서 제조를 해야지만 당연히 좋은 거겠죠. 이게 지금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팩트시트가 좀 늦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점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이런 관세에 대한 팩트시트, 정확하게 자동차 관세에 대한 15%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나와줘야 된다. 지금 자동차 쪽은 아직 소급 적용 못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15%로 소급 적용이 1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 환급이 돼요. 그동안 네. 미국에서 갖고 왔던 이 관세에 대한 그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7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7천억 원 정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지금 빨리 팩트시트가 정리가 되고 이런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이 되고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간다 그러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경제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읽기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